안녕하세요. 리스펙솔저입니다. 25년 4월 군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박정택 수도 군단장이죠. 이 수도 군단장의 비서실 갑질 의혹이 군 인권센터를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데요. 비서실이 노예실이냐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상식 밖의 부당한 지시와 그리고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개인적인 일들이 빈번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메신저, 카톡 내용, 그리고 녹음 파일, 이런 구체적인 물증까지 공개가 되면서 굉장한 큰 논란과 그리고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군인의 기본은 부하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갑질 행위는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부하들에게 엄청난 좌절감과 무력감을 안겨주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군인들의 여건 보장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과연 군 수뇌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수도군단장 복무 기간은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복무를 하고 있고요. 임관은 학군장교네요. 학군사관 30기. 현재 계급은 중장입니다. 중장은 별 3개죠. 그래서 군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직무정지라고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군단장 업무를 중지를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보직에서는 아래부터 위까지 올라와 보시면 우선은 22보병 사단 작전참모 17사단 102보병 연대장 해병대도 근무했었네요. 해병대 사령부 합동작전조종관 합참 민군작전과장 합참 통합방위과장 지상작전사령부 지작사 작전처장 육사단장 과학화 전투훈련단장 그리고 수도군단장까지 이렇게 주요 보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끌었던 분이 어떻게 부하들을 갑질하고 문제가 생겼는지는 차차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 인권센터의 폭로가 있고 나서 육군은 좀 즉각적인 감찰 착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과 보름도 되지 않은 5월 12일에 충격적인 감차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박 군단장에 대한 제보 내용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서 그는 바로 즉시 직무 정지 조치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이는 단순한 내부 조사로 끝나지 않고 고위 간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육군의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현재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박찬주 이분이 누구냐? 전 육군 대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성 장군이죠. 박찬주 공감병 갑질 사건 논란을 떠올리면서 제2의 박찬주 사태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과거의 박찬주 사건과 달리 조금 더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이 되었고 나름대로 군의 어떤 자정작용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군인들의 인권 그리고 여건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도 군단장, 자, 이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 공간 뭐부터 뭐 갑질, 뭐 비서실 갑질, 뭐 개인 활용, 뭐 녹음 내용 카톡 많이 이거는 인터넷 검색만 해오더라도 나와 있어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이 건을 다루게 됐는지 좀 보시면은, 그러니까 앞서 끝이 아니고 직무 정지를 당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즉 갑질 논란으로 직무 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이 박정태 이 수도 군단장은 다시 한번 또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해 줬습니다. 6월 28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6월 28일 밤에 개인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미 감찰로 갑질 사태로 인해서 직무가 배제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그리고 법규를 위반한 거죠. 법규 위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윤리적, 법규적으로 위반한 것은, 그리고 두 번 현재 지금 군단장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행동들이죠.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군 기강의 해이를 보여준다. 여실히 보여주는 최악의 어떤 자가 당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건 모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안 그래도 현재 굉장히 군대가 명예가 이제 실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수도 군단장이라는, 즉 군생활을 30년 이상한 군단장이 갑질부터 음주운전 사건, 군인의 명예를 또 한번 먹칠하는 이 사건은 군인의 여건 보장은 물론 군의 신뢰와 품위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박정택 군단장의 군 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당연히 치명타가 되었을 것이고요. 군 규정상 정직 이상의 이거 정직을 중징계라고 합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군인은 자동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직무정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직무정지에서 음주운전까지 이런 중대적으로 비위까지 더해진 만큼 제가 봤을 때는 강제 전역으로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박정태 군단장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 특히나 현재 이 박정택 주요 동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계엄 사건과 연계된 그런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앞두고 있는 동기들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또한 이 동기 중에 또 한 명은 장군으로서 부하를 폭행해가지고 사전에 파면 조치된 경우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장군들, 즉 고위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 더 이상 이제 특권 의식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군인들의 어떤 여건 보장, 단순히 급여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런 장군들을 봤을 때는 좀 엄격한 규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서 건전한 군 문화 속에서 이루어짐을 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정택 수도 군단장 사건은 굉장히 뼈아픈 자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다행히도 육군은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질과 음주운전은 군단장이라는 명예, 군단장 30년간에 관련된 명예, 그리고 군인의 명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장병들한테 나름대로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부하들이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군이 더욱 단단해지고 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장병들이 좀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도록 현재 군대 내에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리스펙 솔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